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궁영 강사입니다. 워크북 1분 거특강 연속해서 계속 볼 수 있도록 할게요. 214번 문제인데 언론 출판의 자유가 문제가 조금 길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214번에 1번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데 본인 확인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본인 확인제는 헌법에 위배가 되는 판례죠. 그래서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게시판 운영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도 침해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판례가 또 있죠. 선거운동 기간에 실명 확인제를 쓰는 판례가 있는데 이따가 나올 겁니다. 자, 2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다. 이렇게 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헌법이 위배되지 않겠죠. 맞는 지문. 3번 판례가 올해 이제 1차 경찰 시험에서 나왔던 중요한 판례인데, 우리가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 선거 전 90일부터 이게 키워드가 되고요.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했다. 이것이 이제 연결되는 건데, 이게 이제 후보자가 어떠한 아티클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 기사를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그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인터넷 신문사에 글을 올리면 이게 일종의 선거운동이 될 수가 있는 건 맞는데, 선거랑 상관없는 순수한 과학적인 어떠한 역사물적인 이런 논문들까지 금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판례라서 헌법에 위배가 되는 게 틀렸습니다. 4번인데 이것도 나름 위험 키워드죠. 우리가 선거할 때 전화, 문자 메시지 포함, 컴퓨터 통신, 전자우편을 포함하는 거, 이거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 위배가 되죠. 그래서 선거운동은 금지될 필요가 있는데, 좀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치 신인들이 효과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막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화나 문자, 컴퓨터 통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허용할 필요가 있는데 금지하니까 헌법에 위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중요한 판례예요. 그래서 3번이 답이다. 다음 페이지 215번.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봤던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 선거운동 기간 중 우리가 실명 확인 제도가 바로 나왔죠.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침해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니은,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데, 요것은 여러분들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니네가 여론조사 하려면은 신고를 해라. 그래서 이것은 사전허가 금지 원칙이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전허가 금지 원칙이 위배가 되려면 행정청이 이제 사전에 내용을 심사해서 처벌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재량이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신고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론조사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가 재량권을 가지는 허가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전허가 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인데 금지처분 판례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집필을 금지했는데 예외적인 경우는 허가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합헌 판례죠. 전면적 금지는 위헌이지만 이것은 합헌 판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제도는 사전검열금지 원칙에 위배가 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판례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업허가 같은 것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것은 행정제재나 아니면 벌금형을 때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전심의 절차를 밀어붙이기 위한 강제수단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야 되니까 니은, 리을을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서 1번은 정말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음란 표현도 표현의 자유 영역 내에 있다.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2번인데 여러분들 요게 그 특정 구역에서 광고물의 수량을 한 개로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죠. 세종시에서 이렇게 계획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니까 틀린 지문 일단 2번이 답이 되겠고, 3번 선거운동 기간 중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쇄물들 함부로 배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고. 맞는 지문. 4번 아까 우리가 봤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심의 제도는 우리가 검열이 행정권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니까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판례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으로 골라낼 수 있었죠. 1번 217번 1번 보겠습니다. 헌법 제21조 2항의 검열금지 조항인데 절대적 금지다. 그래서 법률로서도 안 돼요. 필요한 경우라도 안 되고 법률로서도 안 됩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절대적 금지.
2번인데 우리가 또 나라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또 국가기관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욕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것을 위헌 키워드가 이제 굳이 잡으면은 대한민국 또는 헌법상 국가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표현을 했었을 때 형사처벌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임금님도 이제 뭐 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도 욕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국회의원도 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국민들이 입을 막는 거죠.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가 돼서 해당 표현을 한 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3번인데 익명 표현의 자유도 보장이 되죠. 아유, 너무 쉽다. 3번이 답이겠고요. 4번인데 자, 의료 광고를 심의하는 기관, 즉 이렇게 사전검열 금지 원칙에 있어서 행정기관인과 아니라는 것은 실질에 따라서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심의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의 개입 때문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행정부가 직접 심사하지 않고 민간 심의기구가 심사하더라도 이렇게 행정부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면 결국 국민을 행정부가 심사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218번. 상업 광고도 우리가 표현의 자유이기도 하고 직업의 자유 영역이기도 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상업 광고를 제한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도 제한이 되고 직업의 자유도 제한이 돼요. 그 다음에 2번,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가 자유권적인 성격, 내가 알고 싶다, 냅둬라. 그 다음에 알려주세요, 청구권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보 공개 청구권이죠. 맞고, 3번 위헌 키워드인데 이제 저속이라는 개념이 명확성 원칙이 위배된다. 맞고요. 4번이 답일 텐데요. 좀 지엽적입니다. 진실한 언론 보도라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든지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 진실한 언론 보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그 다음에 219번, 왜 이렇게 문제가 길어?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번 보겠습니다. 국무원인데요. 국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국가 공무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적 표현을 할 때는 일반 국민보다는 더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순수한 사인보다는 공적인 성격이 약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보다는 좀 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군무원에 대해서 정치적 표현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게 하고 있겠죠.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니은 뭐 전체적인 건데 지필도 우리가 뭐다?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해 있다. 맞는 질문. 디귿,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그 규제로 인해서 보호되는 다른 표현에 대해서 위축 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가 되는데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이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즉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그것을 규정하려면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죠. 자, 4번 위헌 키워드인데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 이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합니다. 맞는 지문. 그 다음에 미음인데요. 좀 긴데요. 여러분들 빠르게 찾아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문입니다. 바로 형법 제307조 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인데 이거 헌법 위배되지 않는, 위배됐다고 들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바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합헌이다. 맞는 지문이죠. 비읍인데요. 자, 신문 보도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해서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공적 인물인지 사인인지 달라져야 된다. 그 다음에 공적인 관심 사업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에 따라서 헌법적 심사 기준은 좀 달라져야 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공적 인물에 해당할수록 조금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적 인물이면은 함부로 보도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차이가 있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면은 다 맞네.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 회차에서 221번부터 221번까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명확한 성의 원칙에 위배되냐 이건데, 음란한 표현은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대신 저속한 간행물 표현은 우리가 명확성 원칙에 반하기도 하고, 이것을 여러분들 금지하는 것은 어른의 수준을 애기들한테 맞추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다음에 2번,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광고를 못한다. 이 말은 자기 자가용에 다른 사람의 광고를 못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내 차가 있는데 삼성전자의 광고를 달고 있다던가 이런 거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합헌 키워드는 조금 긴데, 교통수단을 이용해서는 타인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고. 3번, 자, 이 인터넷 신문을 할 때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하는데, 이게 뭐를 등록하냐면은 우리들이 어떤 기사를 쓴다, 이 내용을 우리가 제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행인과 편집인의 인적사항 등 인터넷 신문에 외형적이고 객관적 사항을 제한적으로 등록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형식적인 요건만 등록시키는 것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등록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전허가 금지 원칙이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조금 어려웠던 지문이 되겠어요. 자, 4번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발견됐을 때는 즉시 삭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송을 방지하는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내버려뒀을 때는 처벌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관련된 게시물 관련된 것들은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에. 자, 1번인데요. 상업 광고는 여러분들 조금 덜 중요한 표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되지만, 상업 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에 의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비례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 재수성 원칙을 완화하는 것이 상당하다.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인지라고 완화하는 것이 상당하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2번인데요. 일단 틀린 게 바로 보이는데요. 왜냐면 보세요. 전부 거부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부 거부 의사표시를 할 방법도 보장해달라고 했었을 때 표현의 자유 포함되지 않죠. 일단 여기가 틀렸고, 우리가 앞에 있는 부분도 좀 틀렸어요.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할 적극적 자유도 있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소극적 자유도 있고, 국가에게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느냐, 여기까지는 맞는데, 자유라는 것은 뭔가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성격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전부 거부 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자유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줄부터 이렇게 사선고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틀리고 여기도 틀리다. 3번 위헌 키워드. 정당 후원회를 금지함으로써, 정당에 후원금을 주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헌법에 위배되는 많이 봤던 판례다. 그 다음 4번인데,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당의 감시 기능이 필요한 점에 비춰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이룬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직자의 뭐 토지 소유 현황이라든지 전과 기록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적인 영역에 속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다. 그래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잘못된 공격이 아닌 한 함부로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예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좀 길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스톱하고 다음에 연결해서 계속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